이 시간에 해드릴 내용은요, 저속 셔터에 의한 시각 표현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셔터의 기능이나 셔터 스피드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죠. 그래서 셔터 스피드에는 뭐 하이 스피드가 있고 슬로우 셔터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고속 셔터에 대한 촬영의 방법은 뭐 이렇게 특별한 테크닉이 필요 있는 게 아니고 대상의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적절한 셔터 스피드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지만 일단 우리가 기준점을 60분의 1초,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는 한계인 60분의 1초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빠른 셔터 스피드를 우리가 고속 셔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셔터는 저속 셔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속 셔터 같은 경우 뭐 그 눈앞으로 오토바이 탄 사람이 쉥 하고 지나가면 빠른 속도로 뭐 시속 80km든 100km든 엄청난 속도로 지나갔다 했을 때 그 오토바이 자체의 뭐 색깔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뭐 남자가 탔는지 여자가 탔는지에 대한 그걸 식별한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눈 깜짝한 사이에 지나가니까요. 하지만 하이스피드로 촬영을 하게 되면 하이스피드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지 동작으로 묘사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지하물이 빨리 달리는 것도 그 속도에 맞춰서 하이스피드를 세팅을 해서 ฉ촬영을 한다라고 그러면 오토바이 바퀴의 살부터 해갖고 브랜드부터 바퀴 사이즈부터 뭐 색깔까지 그 다음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그 옷 색깔이라든가 뭐 남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헬멧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남녀 구분까지도 가능한 게 이 하이스피드 촬영의 매력이고요. 뭐 운동 경기에서 그 올림픽 때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장대 높이뛰는 정점에서의 그 순간 포착이라든가 뭐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스키 선수의 그 점핑하는 모습의 순간 포착이라든가 뭐 스케이트보드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노우보드라든가 뭐 이런 것도 각종 묘기를 보일 때 순간적으로 정지되는 그 화면을 정지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하이스피드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하이스피드는 일반적으로 별다른 그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의 운동감, 속도감에 따라 셔터 스피드만 세팅을 해주면 그런 이미지를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잡아낼 수가 있는 게 고속 셔터인데 이 저속 셔터는 좀 더 다른 기술적인 요건이 조금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술적인 요건을 갖춰야 내가 원하는 셔터를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그 리얼리즘 해가지고 사실주의라는 게 아주 일반화 돼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움직이는 대상을 정지 동작으로 이렇게 고정시켜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감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 박제된 듯한 느낌이 있고 생명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모든 게 딱 멈춰버리는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게 하이스피드에 의한 정적인 표현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거기에 반대로 이 슬로우 셔터 같은 경우는 동적인 느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거를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동감 있는 표현이 하는 것이 실제 훨씬 더 사실적인 이미지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셔터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그런 효과는 훨씬 더 강조가 돼서 나와서 아주 극단적으로 느려지면 형체까지도 없어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코로나나 이래가지고 뭐 고궁이나 이런 쪽 야외 쪽으로 많이 나갈 수 없는 환경인데 만약에 이제 고궁 경복궁이나 뭐 창경궁 같은 데 가서 그 전각을 찍어야 되는데 앞에 구경하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치워버리고 아니 뭐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찍지 않는 한 그 사람들 다 치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같이 사람이 좀 적을 때 슬로우 셔터를 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완전히 느린 셔터 속도죠. 그 사람 자체가 사진을 어떻게 찍히냐면 대상의 반사된 빛이 카메라를 통해 들어와서 이미지 센스에 맺히는 시간이 있어야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데 그 시간을 못 미쳐갖고 사람들을 움직여 버리니까 장시간을 주게 되면요.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전혀 이미지가 형성이 안 되고 움직이지 않는 그 전각만 아주 고스란히 화면에 들어가는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게 이 슬로우 셔터의 또 묘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극단적으로 오래 주게 되면 형체까지도 없애버리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셔터 속도 그러니까 슬로우 셔터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슬로우 셔터의 그 시간에 따라서도 뭐 어느 정도 약간 지금 여기
샘플 사진으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파도가 저 바위에 부닥쳐서 나가는 모습이 약간의 회오리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요보다 더 느리게 되면은 요 멀리 있는 바다 풍경까지도 전체적으로 더 잔잔한 안개, 물안개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이런 형태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저속 셔터가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 효과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걸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효과가 훨씬 더 사실에 가깝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형태로 사진을 찍고 표현할 것이냐에 따라 셔터 스피드도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카메라에 보면은 그 셔터 스피드가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가. 근데 대부분 장시간까지 되는 게 30초까지 돼 있어요. 30초. 그래서 그 대부분 카메라, 제가 주로 쓰는 건 이제 캐논인데, 캐논 카메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그 1초 이하로 해서 30초까지 슬로우 셔터를 쓸 수가 있고요. 니콘도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소니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1초까지로 되어 있는 카메라도 있더라고요. 그게 후지 카메라 같은 경우는 장시간 저속 셔터가 1초까지 돼 있고, 그 이하 되는, 그거보다 더 긴 시간을 요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후지 디지털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 다이얼인데요. 이 카메라는 제가 갖고 있는 건데 4,000분의 1초까지 돼 있죠. 하이 스피드가. 근데 슬로우 셔터가 1초에서 끝났습니다. 1초.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2, 4, 8, 15, 30 이렇게 되는 거 분의 1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초를 나눈 숫자라고 그랬어요. 분의 1초, 15분의 1초, 30분의 1초, 60분의 1초. 그래서 2분의 1초도 슬로우 셨다고, 4분의 1초도 슬로우 셨다고, 중심이 60분의 1초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 되는 거 우리가 슬로우 셨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후지 카메라 같은 경우는 1초가 가장 짧은 슬로우 가장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긴 시간, 그러니까 뭐 2초나 아니면 10초나 30초나 아니면 1분 이렇게 긴 시간을 요할 때는 요 T하고 B라는 셔터를 사용해 주는 건데요. 요게 장시간 노출용 셔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는 타임 셔터의 약자고요. B는 벌브 셔터의 약자거든요. 근데 이 T 같은 경우는 그 옛날 필름 카메라에는, 고급 카메라에만 이 T셔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캐논이나 니콘에도 뭐 소니 같은 경우도 T셔터가 세팅되어 있는 경우는 제가 못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전부 다 모든 카메라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만져본 카메라에는 T셔터는 없었어요. 근데 후지 디지털 카메라, 특히 미러리스 카메라에는 T셔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B셔터는 어떤 카메라 브랜드에도 다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요 T셔터하고 B셔터는 그럼 어떤 차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둘 다 장시간 노출용,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설정해 준 셔터 속도보다도 더 긴 시간을 요할 때 사용하는 게 T셔터라고 그랬는데, 그걸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T셔터는 고급 카메라에만, 필름 카메라만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형 카메라라고 하는 렌즈에는, 그 대형 카메라는 포칼 프레임 셔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나 뭐 SLR이라고 그러죠. 이란 반사식 카메라나 그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카메라 설명할 때 다시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런 카메라에는 대부분 다 포칼 프레임 셔터를 쓰고 있고요. 이 렌즈 셔터라는 게 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렌즈 셔터도 셔터 파트에서 다시 설명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포맷이 큰 대형 카메라나 중형 카메라에는 렌즈 셔터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대형 카메라에는 기본적으로 T하고 B가 같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까 본 후지 카메라처럼요. 그래서 이 T하고 B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시간 노출력이라고 그랬어요. 장시간 노출력.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스턴트 셔터라는 게 있어요. 인스턴트 셔터가 뭐냐면, 여기 지금 보면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필름 카메라, 옛날 구형 카메라인데요. 지금 8초, 4초, 2초, 1초에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에 B 셔터 위쪽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순간 셔터라고 해서 아이 셔터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B하고 T 셔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셔터를 우리가 순간 셔터, 아이 셔터라고 그러고, 이렇게 아이 셔터보다도 설정되어 있는 순간 셔터보다도 좀 더 긴 시간을 요할 때는 여기처럼 B나 앞부분에서 봤던 T나 B 셔터를 사용해 줘야 되는데, 그럼 T하고 B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B 셔터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그럼 벌브 셔터라고 얘기했습니다. B 셔터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셔터를 누르는 거예요. 셔터를 탁 누르고 1분이든 30초든 카메라에서 자기가 촬영하고자 하는
시간 동안 그 스탑워치를 켜갖고 보고 있다가 1분이다 그러면 1분 지나서 셔터 버튼에서 손을 떼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진을 찍을 시간 동안 셔터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 게 B샷터예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T샷터는 뭐냐면 버튼을 누르고 손을 떼도 닫히지가 않아요. 셔터가. 그다가 1분 돼가지고 셔터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든가, 대형 카메라 렌즈 셔터 같은 경우는 셔터 다이얼을 다른 쪽으로 돌려주면 셔터가 닫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투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셔터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장시간 노출을 할 때 찍는 시간 동안 셔터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고역적인 일이고요. 그 다음에 누르고 있는 동안에 아무리 카메라에 장노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러니까 60분의 1초 이하에서는 좀 더 정밀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당연히 뭘 해줘야 됩니까? 삼각대에다 카메라를 세팅을 해주는 게 기본적인 방법인데, 아무리 카메라를 삼각대에 단단하게 고정을 했더라고 해도 셔터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진동, 미동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고, 정밀한 사진, 내가 원하는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셔터를 가지고 촬영 시간 동안 계속 누르고 있는다라는 거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럴 때 T샷다를 쓰면 좋지만 그 T샷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카메라에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카메라에 T샷다가 없으니까 계속 누르고 있는 방법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것도 착각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 액세서리에 보조 셔터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 셔터. 그래서 우리가 필름 카메라, 그러니까 아날로그 카메라라고 하는 그 구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철사줄로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릴리즈라는 게 있어요. 그 보조 셔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요 구멍이, 요게 셔터 버튼인데 요 구멍에 요 모든 릴리즈가 다 맞게 돼 있어요. 세계적으로 똑같이 공통적으로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 셔터 버튼 구멍에다가 릴리즈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해서, 물론 여기는 지금 구멍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보다 더 구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구멍이 되어 있지 않는 니콘 카메라 같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다 릴리즈 구멍은 규격이 맞아서 어떤 릴리즈나 다 맞게 되어 있다. 특별한 경우가 예외인 경우도 간혹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릴리즈에다가 요 케이블 연결해서 여기서 셔터 버튼을 눌러주면요, 셔터 버튼을 누르면 그 밑에 그 락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잠궈 놓고 손을 떼도 셔터 버튼이 안 잠기는 거예요. 안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해진 시간, 촬영 시간이 30초도 1분이든 10분이든 그 시간이 되면 그 락을 탁 눌러주면 셔터 버튼이 풀리면서 탁 셔터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보조 셔터를, T샷다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보조 셔터를 사용해 주면 돼요. 물론 디지털 카메라, 우리가 필름 카메라에도 전자식 바디가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똑같아요. 필름만 들어가는 거지. 그런 전자식 바디,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에는 이런 전자 릴리즈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전자 릴리즈를. 또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전자 릴리즈 세팅하는 그 꽂는 저기가 없이 이 리모트 컨트롤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카메라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전자 릴리즈를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는 전자 릴리즈를 이용해서 똑같이 셔터 버튼을 눌러갖고 락을 걸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 리모트 컨트롤은 뭐 당연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카메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 앱을 받아서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B샷터만 있고 T샷터가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해서 T샷터의 기능을 사용하면 되지만, 가장 일반적인 게 기식 카메라에서는 케이블 릴리즈고 전자식 카메라에서는 전자 릴리즈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골동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아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과거에는 셀프 타이머, 그러니까 지금도 셀프 타이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셀카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작업하는, 순수 파인 아트 작업하는 사진가들이 꽤 됩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셀프 타이머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돼 있고 뭐 릴리즈를 이용하면 되고 리모트 컨트롤 이용하면 되고 해서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그 상황을 셀프 타이머나 이런 걸 가지고 릴리즈를 갖고 해줄 수가 있지만 옛날 구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셀프 타이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릴리즈를 사용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케이블 릴리즈를 길게 해가지고 카메라는 좀 멀리 떨어뜨리고 촬영 장소는 좀 촬영 장소와 카메라가 그 간격이 좀 길다 했을 때는 이 긴 케이블 릴리즈를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철사줄을 그만큼 뭐 5m든 6m든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케이블 릴리즈는 만들 수도 없고 안 만들고 그래서 이런 에어 릴리즈입니다. 여기서 튜브에서 바람을 쐬주면은 쭉 나와서 요게 그 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셔터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튜브 라인을 그 공기선을 길게 연결할 수 있는 액세서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럴 때 사용하던 게 에어 릴리즈인데 뭐 지금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죠. 뭐 뷰 카메라를 쓰는 사람들이 쓰는 경우도 종종 가끔 보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대중화돼서 사용하지는 않고 옛날에 사용하던 방법이다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장시간 노출용 셔터가 카메라에는 일반적으로 B 벌브 셔터가 있지만 타임 셔터라는 T 셔터도 있다. T 셔터가 있을 때는 일단 T 셔터로 사용하면 되지만 T 셔터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보조 셔터 개념인 릴리즈를 이용해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T 셔터가 있더라고 해도 셔터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카메라에 미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T 셔터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이런 액세서리 릴리즈를 사용해 주든가 리모트 컨트롤 이용해 주는 게 사진의 그 정밀성을 요구하는 사진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셔터는 하이스피드 고속 셔터가 있고 저속 셔터가 있는데 그 중심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는 한계인 60분의 1초다. 근데 이 60분의 1초도 무조건 어떤 렌즈 다 60분의 1초가 아니라 이 렌즈의 무게에 따라서 초점거리에 따라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렌즈가 길고 큰 망원 렌즈일수록 그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는 한계는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60분의 1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아래 셔터 속도를 우리가 저속 셔터라고 그러고 60보다 위 셔터를 일반적으로 고속 셔터라고 그러는데 고속 셔터는 움직이는 대상을 정지시켜서 모든 시간이나 뭐 숨 쉬는 거나 생명이나 이런 걸 다 스탑 시켜놓는 그런 그 역할을 해주는 거라 생동감 있는 표현에선 좀 그 약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 뭐 아주 격정적인 장면에서 표정이나 동작에서 생동감이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슬로우 셔터는 움직이는 걸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생명감 있고 생동감 있는 그런 동적인 묘사가 가능한 게 슬로우 셔터다. 그래서 내가 대상을 찍어서 피사체를 찍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이냐에 따라 자기가 촬영하고자 하는 셔터 스피드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기능적인 사항을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셔터의 특히 저속 셔터를 사용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